네, 이번 주 가우스 소구법과 관련한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3주 차에는 이제 행렬식, 디터미넌트랑 그다음에 이제 아이겐밸류 이런 단원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이제 1학기에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안 한 부분이 1장에서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를 잠깐 얘기를 하고 어, 세 번째 강의에서는 물론 이제 가우스 소구법의 응용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두 개의 벡터가 임의의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상에서 임의의 유클리디안 n차원 평면상에서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평면 위에 놓여진 두 개의 벡터로서 생겨지는 이제 플레인 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삼각형의 공식 이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어떤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식을 잠깐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두 개의 벡터가 n 차원상에서 주어졌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두 벡터 간의 그죠? 이제 두 벡터의 어떤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뭐 간단한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예를 들면 어떤 두 사람을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식생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했겠죠. 뭐 25가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어떤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성향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제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실제로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지향하는 어떤 이제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 간의 각도를 보여주면은 어때요?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가깝고 먼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 정반대라 할지라도 뭐예요? 실제로 각도는 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로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서로 반대를 나타낼게. 이게 뭐 이 정도로 각도가 살짝 벌어지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사람 특정한 두 사람을 비교할 때에 이런 어떤 컴패리전 데이터의 어떤 비교를 위해서는 이런 두 어떤 방향 벡터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가 이루는 앵글 이것을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매트리얼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dot product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inner product 호지는 이제 내적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면 그죠? 내적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임의의 A1 x가 x1, x2 그 다음에 xn의 이제 엔트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y가 y1, y2, 뭐 y의 n의 엔트리를 가질 때 우리가 평범한 dot product는 뭐예요? 그것은 x1, y1 곱해서 그 다음에 더하기 x2, y2 곱해서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xn, yn을 곱해서 그것을 다 더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적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내적은 사실 우리가 어떤 가중치 요소를 둘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여러분이 가중치 요소라고 그래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 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면은 이게 가중치가 붙어서 x1, y1에다가 람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x2, y2에다가 람다 2를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중치 요소를 해서 이제 람다 1, 뭐 람다 2, 람다 n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0으로 합이 1이라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퍼센테이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웨이트를 붙여서 인너 프로덕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weighted inner product, 그러니까 가중치 내적이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다룰 때는 가중치 내적을 굉장히 중요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예를 들면 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뭐 재산이 중요하냐, 그죠? 아니면 뭐 외모가 중요하냐, 이런 가중치 요소를 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중치라는 것이 또 중요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그 인너 프로덕트의 계산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두는 인너 프로덕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죠. 수학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웨이티드 인너 프로덕트 상태에서 뭐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편형대수 이론은 전부 다 평행하게 웨이티드 있는 프로덕트 상태에서도 다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닷 프로덕트를 우선 알고 나면 그죠? 그냥 평균적인 어떤 닷 프로덕트 웨이트가 전부 다 1인 이런 것들을 우선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티드 상황에서는 이 거리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많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엘레멘터리 상황에서는 잠깐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다 프로덕트의 정의는 우선 정의는 보시다시피 두 개의 n 벡터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y라고 하는데 매트랩 명령에서는 뭐야? x, y 요 명령을 쓴다는 거예요. x, y. 그러면 이제 x, y를 주게 되면 우리가 각도와 이 크기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놈은 뭐냐면 이제 곧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게 짝대기 두 개 붙은 게 뭐예요? x 벡터의 크기 혹은 놈이라고 불러요. 놈 of x의 놈 of y. 놈 of x는 놈이라는 펑션을 써서 놈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공식은 뭐냐면 이 닷 프로덕트가 뭘 가르쳐 준다고요? 두 벡터 사이의 앵글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다. 그거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 때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너 프로덕트는 조금 6장이라고 그래서 2학기 때 배우는 거긴 한데 지금 저희한테는 어쨌든 지금 이 개념이 사실 1학기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 이전에 어떤 저희가 이제 접근하게 될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지금 포뮬라 1.4.4 지금 이 포뮬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이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레인 지오메트리라고 그래서 유클리디안 평면, 즉 유클리드 평면상에서는 뭐예요? 삼각형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코사인 J 법칙을 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죠? 삼각형이 주어지게 되면 이 길이가 어떻든 간에 이 삼각형의 길이가 뭐예요? 이게 결국 노음 오브 x가 삼각형의 길이에요, 그죠? 노음 오브 y도 삼각형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2차원상에서는 그게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죠? 이 n차원 평면상에서도 그죠? 그것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노음 오브 x가 이 변의 길이다. 그 다음에 노음 오브 y가 이 변의 길이다라고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노음 오브 x와 노음 오브 y가 뭐 2차원, 3차원에서는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2차원, 3차원에서는 다 그것이 어떤 길이를 의미했기 때문에 n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n차원에서도 그것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의 길이가 노m 오브 x 그 다음에 y 벡터의 길이는 노m 오브 y 그 다음에
이 x 빼기 y는 norm of x 마이너스 y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게 받아들이는 식이죠. 그게 이제 이 삼각형의 길이다. 각각 변에. 그랬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 마주본 이 삼각형 이 마주보는 꼭지점의 각도에서 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변 x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의 제곱 빼기 요 변의 두 변에 곱한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빼주면 이것이 요 변의 제곱이 나온다. 이게 이제 삼각형의 코사인 제이 법칙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이제 요 삼각형의 길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아까 요 벡터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norm of x였죠. norm of x, a가 norm of x고 b가 norm of y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a, b 대신에는 norm of x, norm of y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마주보는 변, 이 각도 세타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 요거는 c라고 생각을 했고, 요것의 크기는 당연히 x 빼기 y의 norm, 그죠? norm of x 빼기 y의 그게 이제 c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와 같은 식이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삼각형 제2법칙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x-y 제곱은 또 뭐예요? 인너 프로덕트의 성질에 의해서 x 빼기 y 다트 x 빼기 y 다트죠. 그래서 이 다트식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면은, 그죠? 그러면 x 빼기 y와 이거를 다트를 해보면은, 예, 실제로 뭐 여기는 지금 x1 빼기 y1을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놈 계산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다 집어넣었고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보시면 예, 각각을 다 계산했고 제곱은 제곱끼리 묶고 아닌 항들은 아닌 항들이 묶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질이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x 빼기 y 이너 프로덕트의 성질, 그러니까 x하고 x의 이너 프로덕트는 뭐예요? x놈의 제곱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가 뭐예요? 바이리니어한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또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요와 같이 뭐 직접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얻은 것은 x.y는 뭐예요? x의 놈 곱하기 y의 놈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4 포뮬라 1.4.4를 얻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매트랩으로 돌아가서요. 매트랩으로 돌아가서 예, 매트랩으로 돌아가 보면 얘가 이제 일이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잘 작동한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를 좀 집어넣으면 되죠. 예를 들면은 XY 평면상에서 V가 1,0이고 W가 1,1이라면 어때요? 이것은 지금 W는 이제 0에서 1,1 방향의 벡터고,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1,0. X축상에 있는 벡터니까 이 두 개가 이루는 앵글이 바로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4분의 파이 내지는 45도.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배운 식에 의하면, 그죠? 다트를 먼저 계산하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의 노음하고 노음을 계산하면은, 예, 제가 여기서 이게 투놈이라고 그랬는데, V,2라고 하는 건 이거 투놈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1.414가 나온다. 그죠? 이게 코사인 어쩌고저쩌고가 1.414인 거죠. 그래서 그것의 코사인의 인버스를 취해야 세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아크 코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인버스가 A 코사인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예, A 코사인 명령을 주게 되면
보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네, 이 여기서 분모를 이 두 개의 놈을 곱한 걸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괄호를 쓰지 않으니까 지금 에러가 나왔어요. 지금 에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노음하고 V하고 놈하고 W를 곱해서 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여기서 제가 가로를 쳐줬어요. 가로를 쳐주고 이게 이제 아까 그 식이죠. 이것의 코사인이 이제 코사인 세타 사실은 왼쪽에 코사인 세타가 요거예요. 근데 역함수 A 코사인 코사인의 아크 코사인을 양쪽에 씌우니까 이제 요 식이 바로 세타가 되는데 이 세타 값이 이렇게 0.7854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라디안 값이죠. 4분의 파이를 여러분이 이제 소수점으로 계산해 보면 0.7854가 대충 나온다는 거죠. 소수점 네 자리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게 4분의 파이인지 아닌지 4분의 파이라고 돌려주진 않고 이제 데시말 익스프레션으로 주니까 아하 그래서 그것을 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라디안을 도로 고치려면은 그죠? 360 곱하기 라디안 값을 곱해서 그것을 다시 2파이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지금 보시면 45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 두 명령이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미의 n차원 제가 10차원 벡터 두 개를 골랐죠. 지금 10차원 벡터 두 개를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V는 1,1,1,00, 110, 그 다음에 W는 01, 00, 100, 1111 이와 같이 줬어요. 그랬을 때 이 두 벡터는 얼마나 지금 서로 약간 거리가 뭔가, 그러니까 이 WV라고 하는 벡터가 represent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특징하고 V라고 하는 게 뭐 A라는 어떤 휴먼의 어떤 나름의 이제 그 데이터고, 그 다음에 W는 B라는 휴먼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라면, 이 V와 W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성향적인 거를 표현하는 데이터잖아요. 이 두 데이터가 어때요? 거리가 상당히 있죠. 0.9912라는 건 뭐예요? 4분의 파이보다 더 벌어진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각도가, 이 두 개의 각도는 무려 56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까와 계산해보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 두 집단 내지는 두 개인은 서로 굉장히 다른, 집단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매칭을, 이 두 사람에 대한 매칭을 고려할 때는,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사이라면 어떻겠어요? 네. 결혼을 권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어떤 데이터가 물론 이제 뭐 계산이 됐느냐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그 이 두 개의 벡터, 어떤 지오메트리 오브 그 벡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형대수는 어차피 뭐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죠? 이게 이 V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N 차원이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또 개인을 레프레젠트하는 데이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인 간을 비교할 때는 이와 같이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앵글만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두 사람이 다른가를 비교할 때는 이 앵글만 봐도 되는 거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사실은 비례하는 문제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왜 앵글이 중요하냐면은 두 개의 벡터가 이 정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죠? 정방향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죠? 거리가 비록
가깝더라도 그것이 이 성향 이게 반시계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죠? 각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파이가 각도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0에서 파이까지의 범위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 오브 이 앞에 우리가 이제 넘어갔던 그냥 사실 약간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보충 강의를 이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잠깐만 더 살펴볼까요? 그 책에 있는 부분 내용을 잠깐만 조금만 더 5분 정도만 더 살펴보면은 저희가 안 한 부분을 그래서 이 닷 프로덕트가 0이 나오면 이 두 개가 퍼펜디큘러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이 평행사변형의 크기는 뭐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닷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인을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세타를 물론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크기의 사인의 제곱들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v 그 벡터 두 벡터의 크기와 그것의 사인 이걸로 면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려면은 지난한 계산해야 되잖아. 아까 그 아크 코사인을 해서 각을 이미 알아낸 다음에 다시 사인을 집어넣는. 근데 이제 그 플로팅 계산이라고 있어. 데시말 익스프레션에다가 다시 사인이라고 사인은 원래 뭐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그 식이 뭐 참임을 뜻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데시말 익스프레션을 쓸 때 플로팅 이 소수 표현에 대해서 쓸 때는 어때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에서 배웠지만은 사인은 그 사인을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테일러 시리즈로 근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사하는 걸 쓰기 때문에 각도를 구할 때 이미 약간의 이제 그 근사 표현을 썼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사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또 다른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반드시 여기선 닷 프로덕트를 써서 우리가 에이리어를 계산한다. 즉 닷은 뭐예요? 닷 프로덕트는 그냥 그 계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에이리어 오브 패러렐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제곱이 바로 크기의 제곱에다가 w의 제곱 빼기 v 닷 w의 제곱이다. 이 식이 훨씬 더 계산상에서는 더 좋은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어스펙트를 쳐다봐야 되거든요. 식을 볼 때. 그래서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식이라는 거예요. v 크기 곱하기 사인을 곱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함수가 뭐예요? 원래 초월함수.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분명히 에라를 포함하는 함수예요. 그죠? 사인 함수, 삼각함수라는 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사인 뭐 곱하기를 곱하는 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어스펙트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이 식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실습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이 넓이를 계산하는 거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생성하는 넓이를 계산하는 이게 차원이 높아지면 그죠?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V와 W가 아까 지금 이게 생성한 넓이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V와 W가 생성하는 패러렐로그램은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걸 에이리어라고 할까요? 에이리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에이리어의 제곱은 에이리어 제곱이라고 해서 에이리어 2 그죠? 에이리어 2는 뭐예요? V의 노음의 노음 오브 V의 제곱. 그래서 제곱. V 다음에 더하기 다시 스타의 노름 오브 W의 스타의 노름 오브 W의 빼기 이번에는 그죠? 닷 V W의 이게 예.
베타 다트 v w 계속 이게 우리가 제곱이라고 하는 걸 계속 쓰게 될 텐데 이게 제곱을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좋은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거듭 제곱하는 걸 여러 번 거듭 제곱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 A의 제곱이 21이니까 실제로는 루트 21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A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러면 A라는 벡터를 1,0이라고 하죠. 1,1이라고 하죠. 1,1이라고 하면 얘의 노름 오브 A는 이제 뭘까요? 노름 오브 A는 이제 루트 2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름 A의 제곱이 이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죠. 예. 그러니까 제곱은 꺽쇠에 2라고 붙이면 이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다트의 v, w의 제곱은 이 vw의 닷의 제곱은 그죠? 아까 닷 vw를 해보시면은 요거 실제 그냥 손으로 계산해보면 1 해서 루트 3이 나오죠. 루트 3이 나오니까 닷은 3이 나오니까 그것의 제곱이 9가 된다. 그래서 제곱 표현은 꺽쇠에 제곱을 붙이면 우리가 제곱 표현이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그 사인 세타에 대한 거를 굳이 쓰지 않고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이 식이 훨씬 더 닷 프로덕트만 쓰는 것이 훨씬 더 넓이를 구하는데 유용하다는 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한 이제 몇 가지 이제 응용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어떤 데이터들, 벡터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중복되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느냐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애들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주어진 벡터가 있었을 때, 즉 n개의 벡터가 있었을 때 그 중에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그 열 벡터들로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의 랭크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결국 그게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